안녕하세요. 수익공장 공장장 박정석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주린이 교육 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는 들어보셨는데 잘 모르는 용어, 그리고 뭐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은 조금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은 내용으로 오늘은 배당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시기가 시기죠. 바로 이제 배당락이라고 하는 부분들. 자, 이게 어떤 개념이고 또 이 배당락 전후로 해서 뭐 시장이라든지 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자, 2021년 뭐 여러분들 뭐 시장 뭐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다들 느끼실 건데 2022년도는 뭐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들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배당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바로 이제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배당. 배당하면은 뭐 느낌 뭔지 아시겠죠? 뭐 배당이라는 말이 꼭 주식시장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쓰이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은 오실 겁니다. 맞습니다. 예,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는 그 이익에 대해서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배당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배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있는데, 주식 배당은 예, 주식으로 주는 겁니다. 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준다라기보다는 새롭게 주식을 찍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서 바로 주주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주식 배당이고요. 현금 배당은 말 그대로 예, 들어온 그 이익에서 현금을 이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부분들인데, 주식 배당의 경우와 현금 배당의 경우에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뭐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 예, 뭐 일단 다르죠. 다른데 주식 배당은 이제 배당락일 날, 또 배당락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배당락일 날 바로 주가가 기준 가격이 조정이 있습니다. 조정이 있고요. 현금 배당의 경우에는 기준 가격이 그 조정이 없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배당락일 날 시초가, 그러니까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장을 하느냐. 뭐 전날 10,000원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준 가격이 주식 배당에 줄 경우에는 더 떨어집니다. 뭐 9,800원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배당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 회사가 뭐 50억을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100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100억 이것이 바로 배당금이고요. 배당금에 주당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 총 주식 수가 있겠죠. 전체 총 주식 수로 배당금을 나누게 되면은 주당 배당금이 나올 것이고요.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현재 가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이 10,000원이다. 10,000원인데 배당을 보니까 1,000원을 준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주당 배당금이 되겠죠. 주당 한 주당 배당금, 주당 배당금으로 이렇게 이제 그 식을 나누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가가 10,000원이다. 근데 배당금으로 만약에 1,000원을 준다.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곱하기 이제 100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10%라고 하는 배당 수익률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다면, 시가, 그러니까 현재의 가격을 중심으로 했을 때 시가 배당 수익률, 시가 배당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이라고 또 있습니다. 배당 성향도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듣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뭐 성향은 아시죠? 뭐 여러분들 뭐 어떤 성향이냐, 뭐 그런 부분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지금 많이 주느냐, 아니면은 적게 주느냐, 그 차이인데, 여기서 이제 그 배당 성향이라고 한다면은 전체 단기 순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만약에 100억을 벌었어. 1년 동안 100억을 벌었는데, 거기에서 배당금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 100억에서 한 20억을 준다. 20억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바로 배당 성향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전에 제가 100억이라고 했었죠. 100억 중에서 전체 배당금을 20억 준다. 그러면 이 회사는 배당 성향이 바로 20%가 될 겁니다. 그럼 배당 성향이 높고 낮고의 어떤 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배당 성향이 높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배당 성향이 낮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 틀린데, 만약에 100억 중에서 20억을 주는 회사랑 100억 중에서 50억을 주는 회사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만약에 이제 20억을 줍니다. 그럼 80억이 남죠. 그러니까 80억은 회사가 유보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투자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50억을 줬다. 그러면 50억만 뭐 투자를 한다라든가 또 회사에 유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배당을 좀 덜 주는 것이 성장성 부분에 회사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주주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나 뭐 성장성이고 뭐고 일단 당장 돈을 달라. 당장 돈을 많이 주는 회사, 배당 성향이 높은 그런 회사가 또 주가가 또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당, 배당금,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까지 이제 지금 현재 아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배당 락이 있죠. 배당 락. 이 배당 락이라는 게 떨어질 낙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떨어질 낙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배당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떨어진다가 아니고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떨어지는 것이 배당 락. 그럼 배당 락의 반대말은 배당 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배당 그 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붙일 부자를 써요. 붙일 부자를 써가지고 배당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다. 이것이 바로 배당 부입니다.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것은 이거 외우기도 편해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그 시험 공부를 할 때, 처음 이제 공부를 할 때 이 부자가 들어갔을 때 이게 부가 무슨 개념일까? 굉장히 좀 헷갈려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대표적인 것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고 있죠. 신주 인수권 부사채. 사채인데 채권인데 뭐가 붙어 있느냐? 신주 인수권이 붙어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당 락과 배당 부. 배당이 떨어지고 배당이 붙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붙고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을 일단 그 날짜를 통해서 한번 좀 2021년 날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2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12월 31일 날, 이날이 이제 휴장일입니다. 보통 뭐 애들 학교도 가고 일반 기업들도 다 회사 갑니다. 또 이날 열죠. 그런데 거래일로 그 연말 마지막 날은 쉽니다. 뭐 어떻게 보면 증권맨들에게 있어서 남들보다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뭐 하루 쉬는 날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뭐 전산상이라든지 뭐 이런 뭐 마무리를 하라고, 증권회사 직원들은 다 또 출근을 하고요. 그리고 시장만 일단 쉬지를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제 폐장을 하냐면은 바로 이제 그 전날 12월 30일 날 폐장을 합니다. 아마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폐장일 뭐 지수 그 거래소 이제 그 한국 거래소 이제 전광판 나오고 꽃가루 막 뿌리면서 막 이랬던 그 장면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배당 기준일인데, 자, 이 배당 기준일이 이제 그 휴장일 바로 전날이 될 거고요. 그 전날이 바로 배당락일이고, 그 전날부터가 이제 배당부예요. 그러니까는 다 배당부예요. 뭐 붙어 있는 그 이날 그까지 계속 들고 있으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딱 언제 하루 차이로 29일 날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에는 바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기준일은 이날인데, 자, 주식을 지금 사면은 어때요? 주식이 바로 들어옵니까? 아니죠. 이틀 있다가 들어오죠. 결제가 이틀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연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바로 배당락과 배당부일이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틀 결제가 아니고 당일 결제, 그냥 내가 오늘 사면은 바로 들어오는 이런 결제라고 한다면은 배당부, 배당락 이거 되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기준일 날 마지막 날 있죠. 이날까지 들고 있으면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바로 이틀 결제라고 하는 이 제도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바로 배당락, 배당부, 자,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제가 28일 날 화요일입니다. 28일까지 들고 있으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29일 날이 되면은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낼게요. 자, 28일 날까지 제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9일 날 배당락이 된 날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삼성전자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정답은 받을 수 있다. 배당 부일날까지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시간 외에서 배당 부일날 시간 외에서 팔면 어떨까요? 본장까지는 들고 있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시간 외까지.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 들고 있어야지만 시간 외에서 팔면은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하나 또 퀴즈를 낼게요. 자, 29일날 28일까지는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29일날 아침에 아주 일찍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당부와 배당락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그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주식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28일까지 어떤 종목이든 간에 28일까지는 무조건 들고 그래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당락 전후로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론상으로는 배당락 일날은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됩니다. 왜? 그 전날까지 들고 있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배당을 갖다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배당도 못 받는데 내가 왜 이걸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는 사람이 없어. 파는 사람이 있어. 그럼 주가는 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이론상으로는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배당락일은 주가가 하락을 하고, 또 이론적으로도 지수도 그렇고 종목 주가들도 일단 떨어져요. 뭐 주식 배당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배당락 당일날 주가가 하락 출발을 한다 하더라도 끝날 때는 회복해서 마감을 하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배당락 일 날도 떨어져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떠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침에 사면은 이게 제일 싸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전통적인 고배당주,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업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주라든지 또는 통신업종 또는 뭐 한전이라든가 또는 뭐 가스공사 이런 그 유틸리티 업종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은 고배당주들, 이런 종목들은 배당락일날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종목들처럼 올라가지를 못하고 뭐 음봉으로 떨어진다라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하락 마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그런데 왜 배당락 당일날 주가가 하락 출발하던지 아니면은 뭐 떠서 시작을 하더라도 그 이상에서 마감하는 시가보다 높게 끝나는 양봉이 왜 최근 들어서 자주 만들어지느냐? 그 이유는 바로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대주주가 되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난 대주주가 싫어. 난 대주주가 되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2월 달에 굉장히 많이 팔죠, 주식을. 근데 대주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요건 기준이 배당 기준이라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락 1만 되면은 자, 이제 대주주 요건 이것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식을 많이 팔았던 대주주들이 일단은 팔은 다음에 대주주 요건 그 기준을 넘어선 바로 배당락 1부터는 다시 또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오히려 배당락일날 주가가 양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배당락 전날 매도를 한다? 글쎄요, 저는 전통적인 고배당주,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은행주들 좀 올라오죠. 또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들 움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통적인 고배당주들이기 때문에 배당 많이 준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저는 뭐 전통적인 고배당주는 저는 뭐 배당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올라와 주는 그 시세 차익 그걸 먹고 빠지는 게 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일반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배당을 주는 종목들, 뭐 주식 배당이든 현금 배당이든 배당을 주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은 배당부 일날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 그날 사서 그 다음에 배당도 받고 그 다음에 시세차익도 노린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28일날 이날 그냥 뭐 종가에도 뭐 사는 거예요. 매수. 그리고 이날 올라요. 이날 뭐 종가에 팔아도 제가 볼 때는 뭐 수익 짭짤할 것 같아요. 그럼 배당은 이제 좀 나중에 들어옵니다. 뭐 3, 4월달에 들어오는데 배당도 받고 또 뭐 주가가 또 올라가는 시세 차익도 얻는 요 부분들, 요런 전략으로 2021년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예전처럼 뭐 지난 2020년이라든지 또는 그 2019년도 이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이 배당락 이 개념은 어느 정도 이제 확립하셨죠. 그리고 배당락 전날
그다음 배당락일 당일, 특히 배당락일 같은 경우에 이론적으로는 빠져야 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그런 이론과 상관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매도 물량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다음 배당락일부터 다시 대주주들이 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는 원래의 어떤 흐름으로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린이 그 교육 시간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당, 그리고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배당락, 배당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좀 몰랐던 부분들 좀 많이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꼭꼭 눌러주시고, 또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